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뉴욕 증시는 파월 페드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경고한 가운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 시장 전체는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파월 페드 의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지만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아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됐고 장기 수익률이 이러한 긴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것이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 속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소식 속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현재 일단 11월 달 기준금리 동결의 확률은 97.2%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69.1%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 인상의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구나. 다만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망으로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랑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랬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가 예상 밖에 엄청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계정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막을 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서 이를 통해 시장 저변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용권들에 대한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올해 뭐 있었죠? 이 할리우드 파업 있었죠. 이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투입이 되어야 되는 돈이 대략 1.5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그대로 넷플릭스의 여유 현금으로 쌓여가게 되면서 넷플릭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금 인상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출이 될 것도 아닐 것이다.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컨텐츠의 투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날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원 단위로까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면서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확보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원자재, 그리고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 납품 단가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한국에서 이 테슬라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좋은데 테슬라는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금리가 비싸면은 이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잘 안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안 깔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프라는 결국 시간 문제가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9.37달러로 플러스 1.0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소식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국들 역시도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이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따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90달러 육박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천연가스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올겨울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까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AI 쪽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관련 산업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기업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내년에 설계가 처음으로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설계 이후에 이 시공이나 착공 등등등 얘기 이제 들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SMR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잡히나 싶더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식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 자제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이 식품 회사라는 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인상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겠죠. 이번에 이 맥주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식품 회사들 단가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원자재 가격 안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또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구나 정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 7% 금리에 허덕이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경매로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랑 이 중국 기업들의 부동산 악재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건설, 인테리어, 가구 이런 쪽은 폭탄일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종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장세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 이게 독감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지금 장난이 없죠? 그래도 내용은 핵심 딱딱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 때문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반전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제 목이 완전히 가버려서 어제도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오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하자면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냐? 제가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긴축적이지 않다. 인플레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다 더 이제 긴축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증시가 악재의 모습,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전에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 금리의 제약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딱히 금리를 건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연준의 이사들이 몇몇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10년물이나 20년물 보시게 된다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11월 달 금리 인상의 확률은 거의 한 5% 아래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동결의 확률이 현재 60% 중후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약간 긴축적이더라도 금리 인상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장세 안정세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적인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방문할 때 두산의 회장이 동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체코랑 이 폴란드 다음으로는 중동 쪽의 원전 수주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친사우디 기업 국가들의 이 원전 수주 일정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환경이 보여질 것이다라고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지금 소형원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속도가 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과 손잡고 첫 사업용 SMR 이 홀텍이 설계를 완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고 현대건설이랑 이제 원전 짓는다라고 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 이거 현대건설이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탁 생산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주기기 이 OEM을 위해서 생산 공장에다가 1조 이상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큰 수혜를 받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괜찮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전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된다면 시장 안정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이 호재성의 뉴스를 좀 보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 좋은 내용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유지만 되더라도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싼 에너지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유가 또 한 번 89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올해 겨울에는 이제 에너빌리티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그러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다는 걸 가정하에 지금 에너빌리티 차트적으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수급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들어오다가 외국인 매도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금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매집하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해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 매수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수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냥 여기 언저리 부근에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 여기 보는 거 1순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접근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지라인을 봤을 때에는 주봉과 월봉 그리고 연봉을 봤을 때 현재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언저리 부근에 지지라인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탈 전까지는 특별히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줬을 때 급등이 나올 것이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는 순식간이고 21선 돌파하면은 그 이상으로 크게 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11선 돌파를 못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21선까지는 기본값이고 만약에 2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는 만큼 상단 부근까지는 수월하게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아래쪽 부근에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선 걱정하지 말고 보다가 여기서 11선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보다 더 이제 수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제 1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꾸준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확실하게 11선 여기 돌파 언제 하는지 이걸 최우선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악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최악은 면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게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고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금 들어오다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더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현재 언저리에서 이 가격 저점에 대한 시그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은 일봉에서는 안 보여도 주, 월, 연에서는 보이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땐 11선 여기가 시작이고 돌파했을 때 21선 그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도록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그래도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부분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반전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집중해서 이 종목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심란하시겠더라도 좋은 것만 생각하시길 바라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목소리가 완전히 갔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